안녕하세요. 건강운동관리사 노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링크를 타고 오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앞으로 강의하게 될 운동상해에 대한 과목 OT이기 때문에 다른 부연 설명은 좀 빼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다 아시고 들어오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강의 소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 오리엔테이션 진행 방향은 사실 운동상해에 대해서 기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포럼에 가서도 너무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앞으로 문제 예측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기출 문제 한 몇 번만 풀어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저랑 이 2달간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수 있어야 하는지 정말 저랑 함께 했을 때의 운동상해 과목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OT를 또 제작해서 최대한 널리 퍼지기 위해 또 댓글로 링크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만 띡 던져놓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한해서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말 학원 선생님처럼 제가 좀 책임지고 운동상에는 정말 고득점을 맞으셔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제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숨 쉴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션들도 주차마다 주어질 예정이고요. 미션을 다 수행을 하셨다면 선생님들께서 저랑 줌 미팅을 1대1이나 2대1로 카메라 끄셔도 되고 저만 켜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제가 선생님들을 직접 뵐 수 있는 어떤 자리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기도 한 마음들을 담아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좀 다양하게 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 7강, 8강까지 업로드까지 마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긴 하지만 제가 강의를 제 거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제 강의는 다시 찍을 자신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서 저랑 정말 같이 공부해 나가는 느낌으로 정말 과외 선생님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포문을 좀 열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건 너무 많이 보셨죠? 이거는 뭐 다른 포럼에 가셔도 좀 많이 보실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25년은 추정치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집계된 게 없어서 굳이 넣지 않았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어렵지만 매번 누군가는 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붙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운동상에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사실 이 운동상의 과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함께 이거를 좀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번 공부해 두시면 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 과목은 배신하진 않습니다.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잘 해놓으시면 건강운동의사 실기에서도 고득점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커리큘럼을 짜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부담 없이 운동상에는 그냥 8주, 한 2달 정도 되는 동안에 저랑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조금 더 성장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볼 테니 이렇게 중요한 운동상의 과목을 일단 저한테 맡겨주셔서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운동상의 과목을 또 하나하나 저와 함께 떼보시자면 일단 가장 많이 빈출되는 부분은 손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손상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 사실 합격 커트라인은 넘으실 수 있을 만큼 이 손상에 대한 이해만 한 2달 정도 잡고 공부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도는 상관이 없으니 그냥 한번 선생님들께서 PDF 파일 확대해서 한번 훑어보시고요. 지금은 이 문제를 풀 수 없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제 사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하시는 건 선생님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챗GPT한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으셔야 되고 그에 반면에 기출문제를 공부로서 다룰 때 이 커리큘럼이 끝나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 밖에서 그냥 편하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멈춰두고 집에 가서 마저 보시는 걸 추천드릴 정도로 지금부터 끊지 않고 한번 좀 몰아가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랑 함께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시간을 지금 OT지만
함께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빈출 유형에서 손상의 이해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인으로 옳은 것은, 특징은, 해당되는 손상은, 어쨌든 이 문제 유형들이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이 손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게 손상에 대해 특정되었는가, 아니면 부위별 손상인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에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랑 커리큘럼을 다 겪으신 이후에 저랑 줌 미팅까지 하고 계속해서 집중 과외를 받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셔야 하냐면, 이게 만약에 기출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처럼 나왔다. 이 문제는 사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한 문제를 읽자마자 거의 답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마음 먹는다. 제가 만약에 풀겠다는 거 가정을 했을 때로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서 메니스커스 손상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고 있구나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는 3개를 고르고 있구나.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만 틀린 게 확실해져도 나머지가 답이겠구나 꼭 아셔야 되고, 여기서 일단 틀린 거 먼저 찾으면 그럼 이제 답이 끝난 겁니다.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맥머레이 검사를 적용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맥머레이 검사 너무 유명하죠? 가쪽 반달연골이 안쪽 반달연골보다 더 높은 손상 발생률. 아니죠. 틀렸죠. 그럼 니은 틀렸으니까 기억, 디귿, 리을 답이겠네요. 니은 확실히 틀린 거 알면 이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과정 동안 제가 말을 하면서 풀어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 한 15초 정도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한 교시당 4과목을 선생님들의 역량으로 계속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가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지문이었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라고 했을지언정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봤을 때는 이 문제로 한 20분 정도는 끌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첨부 사진을 넣을 텐데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계속해서 쳐나갑니다. 이 문제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해서 자기 객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25년 기출문제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시험 전범위를 다 아마 훑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어떻게 베리에이션을 시키셔야 되냐면 맥머리 검사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꼬리쳐서 작성하실 수 있는 정도로 되셔야 돼요. 맥모리의 검사는 비체중 부하의 스페셜 테스트로서 누워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사자가 외력을 줘서 메니스커스의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회전이나 외반 4번을 통해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나 안 나오나로 어디서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유추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내측에서 손상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뭐 내측 손상일 거고 외측은 또 그 반대겠죠.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맥머레이 검사랑 비슷한 다른 검사, 메니스커스를 검사하는 다른 검사가 있으신지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아시면 너무 좋겠지만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랑 무릎 강의하고 의학적 검사까지 다 하시면 무조건 알게 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꼬리 쳐서 그러면 그 검사에는 예시만 알아두신다면 테슬리 테스트랑 애플리 컴프레션 테스트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무릎을 굴곡한 상태에서 메니스커스에 부하를 주냐 안 주냐 뭐 아니면 실제적으로 수동적인 부하를 만들어내냐 뭐 이런 검사 과정이고요. 거기서 양성 반응은 또 당연히 메니스커스에서 나타나는 어떤 통증이나 각 방향에서 느껴지는 어떤 다른 핸드필 아니면 불편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접어두시면 필기 푸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니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속 메모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OT라서 시간이 좀 빠듯하니 제가 이렇게 말을 빠르고 좀 강하게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속도를 0.75배속 정도로 해 놓으시고 실제로 공부를 하셔도 좋으니 저랑 같이 계속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저 열심히 한번 계속 말해 보겠습니다. 자, 가쪽 반달연골이 안쪽 반달연골보다 더 높은 손상 발생률을 보인다. 이거는 너무 극명히 아닌 선지죠. 제가 그림으로 삽입해 놨다시피 가쪽 반달연골은 O자 형태입니다. 안쪽 반달연골은 C자 형태고요. 가쪽 반달연골은 외측 측부인대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그 기능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가동 범위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동성이 좋은 편입니다. 이 운동상해라는 과목에서 말하는 가동성이 좋다라는 것은 손상에 대해 취약하지 않다, 손상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가쪽 반달연골은 외측 측부인대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동 범위로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손상에 대해서 취약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와 반대로 내측 반달연골, 내측 메니스커스는 내측 측부인대랑 연결이 구조적으로 그 기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대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가동 범위, 가동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좋을 수가 없고 가동 범위가 안 좋다, 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운동상해에서 어떤 의미로 통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손상에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쪽과 안쪽 메니스커스에 대한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두고 선지로 많이 내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것은 또 무릎이 무너진 느낌을 호소하고 완전한 스쿼트 동작 시 불안감을 느낀다. 이거는 메니스커스 손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메니스커스가 무릎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무릎이 굽힌 상태, 체중 부하된 상태에서 어떤 가해지는 마찰이나 전달력에 대해서 메니스커스가 그거를 감당하고 그거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굽힌 상태에서 어떤 회전이나 비틀림의 외력이 가해진다면 그 전달력을 이기지 못해서 메니스커스가 찢어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손상 기전입니다. 메니스커스가 손상이 되었으니 완전한 스쿼트 동작 시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무릎이 무너지는 느낌을 호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라진 끝느낌, 불안정감, 신전을 했을 때 뻣뻣한 느낌, 그리고 통증 등이 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되는 증상 몇 가지만 좀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에서는 요 정도 꼬리 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리을 선지에서 무릎 관절 굽힘 시 넙다리뼈의 회전, 여기서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린 기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전이 우린 여기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게, 그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 기전은 언제 가장 잘 발생하는 기전일까요? 갑작스럽게 축구 선수가 방향을 틀 때 내측 측부인대랑 함께 ACL이랑 함께 손상되는 기전이 가장 많겠죠. 경기 상황에서 무릎을 체중 부하한 상태로 굽혔을 때 발생하는 어떤 외력, 회전, 외반, 내반 등에 대해서 특히 가장 잘 손상되는 건 내측 측부인대와 함께 동반되는 내측 메니스커스의 손상. 그리고 이때는 아마 동반파열되는 ACL도 그 손상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까지 알아주시면 우리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해서는 이 문제 하나로 거의 지금 대비가 다 된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하던 방식이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운동상해 과목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 원활한 공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할 부분이, 지나가는 내용들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말자라는 부분일 것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시간을 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쉬웠지만 이 문제 하나로 공부할 수 있는 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7번 문제도 이거 한번 같이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김에. 이것도 5번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기출된 건 아닙니다. 다르게 기출되었는데 저랑 같이 제가 실제로 푸는 속도랑 맞춰서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메모하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는, 그래서 저에 대한 좀 적응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들여보겠습니다. 자, 후방 팔꿈치 통증의 원인 일단 잡았어요. 이제 키워드 잡았으니 바로 넘어가자면, 온평금 건병증. 이거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팔꿈치 공부했을 때는 이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러면 팔꿈치 오목 주머니염, 옆에서 제가 신용어 그때 잘 몰랐으니까 영어로 읽어봐요. 올레크레논 불사이리스. 주두의 점액낭에 염증이 찼구나. 주두의 점액낭이 어디 있어요? 점액낭 불사이리스가 어디 있어요? 팔꿈치 뒤에 있겠죠. 후방 팔꿈치에 있겠죠. 그러면 거기 염증 찼으면 어디가 아플까요? 후방 팔꿈치가 아프겠죠. 그리고 이제 디귿입니다. 위팔세갈래근 건병증, 너무 쉽죠. 위팔세갈래근 상한 삼두근이 어디에 붙을까요? 팔꿈치 뒤에 붙죠. 그래서 팔꿈치 신전을 도와주는 근육이잖아요. 그럼 이제 답은 3번입니다. 그럼 원래 전 넘어가요. 맞으니까. 완전히 맞으니까. 근데 또 리을까지 보자면 후각출구증후군은 신경학적인 어떤 통증 이 줄을 이뤄서 특정하기 어렵고, 만약에 특정할 수 있다면 그게 사각근이나 소흉근 이쪽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고, 제가 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서 그렇지, 원래라면 선생님들께서 제 커리큘럼 이후에 기능해부학도 같이 공부를 하셨다면 요 문제 정도는 쉬운 문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나와요. 선생님들께서 전혀 운동상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실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또 앞에서 했듯이 자, 메모 펜을 들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기출 문제로. 이 커리큘럼이 다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실제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하는가. 자, 보자면 후방 팔꿈치 통증의 원인으로 옳은 걸로만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통증을 먼저 잡고 그 통증을 앓고 있는 어떤 질환들을 다 나열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구나. 꼭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온평금 건병증, 문제 풀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온평금 건병증이 뭔가? Common extensor tendinopathy예요. 그러니까 신전근들의
텐디노패드래요. 건병증. 신전근들 어디 붙어 있죠? 외측 상가에 붙어 있죠. 그럼 외측 상가염이네요. 그죠? 외측 상가염 다른 언어로 뭘까요? 테니스 엘보네요. 테니스 엘보. 어디서 통증이 발생할까요? 다시 또 돌아가서 외측 상가에 통증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신전하는 근육들에서 건병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거니까 손상기전은 뭘까요? 그쵸. 과부하된 신전력 혹은 손목의 회내회외와 관련된 신전을 반복했을 때. 그래서 테니스 엘보인 게 테니스 할 때 그 백핸드 할 때 그때 이 움직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긴 하죠.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고 붙인 것처럼 동작에서도 이제 손상 기전을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스페셜 테스트까지 꼭 이어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측 상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스페셜 테스트 사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빈출되는 게 테니스 엘보와 관련된 세 가지라고 딱 추릴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코젠 테스트, 두 번째가 밀스 테스트, 세 번째가 모슬리 테스트. 일단 외측 상가에 달려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신장면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스페셜 테스트는 대부분 다 손목의 신전을 유발함으로써 그 통증을 검사를 하는 걸 거예요. 아니면 손목은 놔둔 상태로 팔꿈치를 신전한 상태에서 손목에 다른 부하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뭉뚱그려서 일단 공부를 시켜두고 그다음에 양성 반응은 통증 뭐 그 정도만 외워두셔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루트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손상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자, 니은 팔꿈치목 주머니염, 그러니까 점액낭염, 주두의 점액낭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스페셜 테스트는 사실 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페셜 테스트 말고 어쨌든 기전이나 통증 양상 꼭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전을 먼저 보면 되겠죠. 자, 주두에서 점액낭에 염증이 발생하려면 이 질환은 우리 나중에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기 전이니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팔꿈치가 직접적으로 압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압박된 상태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격투기 선수들과 같이 엘보로 직접 타격을 하는 스포츠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만성적으로 이렇게 손을 괴고 앉아서 이제 학생처럼 이렇게 들으시는 분, 아니면 계속해서 키보드를 팔꿈치를 꾹 누르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국소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염증이고요. 그럴 때는 이제 염증 반응의 결과로 여기가 이제 골프공 정도만큼 엄청 부어요.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눈에 띄는 압통이 있고 눈에 띄는 붓기가 있습니다. 열감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까지 꼭 특징으로 같이 뻗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또 위팔세관략근 건병증, 이것도 사실 어쨌든 신전하는 검사는 당연히 있겠죠. 위팔세관략근도 팔꿈치를 신전하는 거니까. 근데 따로 뭐 스페셜 테스트를 여기서는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공부를 하시고 나시면 알게 되실 거고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이거는 신전할 때 저항을 받으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전할 때 저항을 받는 다양한 외력 혹은 그렇게 해서 넘어졌을 때 이렇게 손상이 발생한다고 또 간략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흉곽출구증,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일단 쇄골이랑 늑골 여기 경부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경의 부착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많은 게 지나가요. 상하신경선도 지나가지만 쇄골하, 동정맥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 상지의 혈류는 물론 신경 감각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구조물들의 다양한 원인으로의 변화로 인해서 신경이 포착되거나 눌립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팔에서 저림이 발생하거나 손가락까지 오는 감각 이상, 뭐 뜨문뜨문 이어지는 방사통 등이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어떤 원인을 일으키려면 주로 이 사각근 삼각 부위, 그리고 소흉근 요쯤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흉곽출구증후군 이제 우리 스페셜 테스트까지 꼭 보셔야죠. 스페셜 테스트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 가지 무조건 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루스 테스트, 뭐 지금 생각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에슨 테스트, 그 다음에 하이퍼 에비덕션 테스트, 라이트 테스트라고 하죠, 그게. 그런 테스트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루스 테스트는 제가 아직도 외운 방법이 이렇게 잼잼잼 이렇게 애기들 다룰 때 이렇게 양손 잼잼잼 이렇게 오래 시키면은 신경이 감소된다. 그것에 대해서 혈력적인 아니면 뭐 감각, 운동 감각 소실적인 그런 거를 보자. 여기서 만약에 소실되거나 뭐 잘 못하거나 유지 못하거나 하면 당연히 양성 반응이겠죠. 그다음에 하이퍼 에비덕션 테스트는 이름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뭐 신경학적인, 혈력적인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나타나면 양성이다. 그리고 이제 에드선 테스트, 리버스 에드선 테스트. 이것도 제가 외운 방식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신경학적으로 이제 팔을 돌려놓고 신경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엔트랩 되게 입으로 만들었을 때의 통증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반대쪽 리버스 됐을 때의 통증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스페셜 테스트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선생님들 실제로 많이 해보시고, 이게 실제로 실기에도 나오니까 저랑 공부하시면서 많이 복습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꼬리치기 하면서 충분히 풀어나가실 정도가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지금 갈 길이 너무 머니까 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이 약적 검사의 이해. 손상에 대한 이해와 이 약적 검사에 대한 이해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신다면 대부분 20문제니까 한 12문제 이상은 당연히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문제에서 쏟을 수 있는 시간 배율적인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기점으로 정말 제 강의의 80%를 다 끌어갈 거예요. 사실 다른 부분들은 6월에 선생님들 한 15일, 14일 정도가 필기시험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한 2주만 봐도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 또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강의로서 열정을 쏟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게끔 그 역량을 맡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이해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또 이렇게 문제를 또 굳이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빈출 유형은 사실 다른 포럼 선생님들 이제 저한테까지 오셨으면 포럼 같은 거는 들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또 감히 또 넘어가고, 여기서 또 보자면 이 학적 검사 이런 식으로 나온다.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발목인대를 평가하는 특수검사, 어깨 관련 손상 평가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전에는 손상에 대한 평가 방법 이렇게만 외우셨다면 이제 부위별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시사하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발목인대를 평가하는 특수검사로 옳은 것, 이것만 하나만 딱 풀어보자고요. 저랑 딱 하나만. 다른 걸 풀까요? 이거 하나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우리 이후에 기출 분석으로 다 해나가야 될 과정이니까 저랑 함께 가보시자면, 지금 바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기역에서 니은, 디귿, 리을까지 봤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봤다면 일단 발과 발목, 하퇴부를 평가하는 검사들인 건 다 맞구나. 그럼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겠죠. 자, 기역 호망검사. 호망검사는 인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지의 혈류를 평가하는 겁니다. DVT라는 어떤 질환을 손상 의심을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혈류 검사니까 발목 인대를 평가하는 특수 검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가감히 넘겨주시고, 그럼 이 검사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꼬리치기 해서 그 동작을 그릴 수 있을 정도, 시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이거 검사는 너무 대표적인 발목 인대 검사 방법이죠. 클레이거 검사는 대표적인 발목 내측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외번에 저항하는 어떤 안정성을 내측에서 담당하는 인대를 검사하는 스페셜 테스트입니다. 뭘까요? 그 인대는. 또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삼각인대입니다. 세모인대, 델토이드 리거멘트라고 하죠. 클레이거 검사로, 그러니까 외반을 억지로 줘서 그 델토이드 리그멘트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검사하는 스페셜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 이미지 지금 다 나중에 이 문제를 풀 때쯤이면 되셔야 되고요. 저와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탈라티트 검사, 너무 유명한 검사죠. 탈라티트를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그 틸트된 방향으로 안정성을 제공하는 인대들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인가, 혹은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발목의 외측에, 그러니까 인벌전, 이렇게 우리는 발목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팔이 왜 이렇게 짧게 나올까요? 어쨌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게 넘어질 때 인벌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능의 보학을 아시면 다 이제 아셔야 되는 상태가 되실 거고, 인벌전된 상태에서 그 가쪽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ATFL이랑 CFL 있겠죠. 정거비인대랑 종비인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목말뼈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까,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고정을 했다 치면은, 그쵸? 일부러 4번을 만들어내야겠죠. 인벌전을 만들어내서 그게 얼마나 통증을 야기하는가, 그게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 반대로 경사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또 어떤 인대를 평가하는 걸까요? 또 질문을 했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클레이버 검사랑 똑같이 이제 델토이드 리거멘트의 양성 반응을 보고자 함이겠죠. 역시 이것도 이미지화 돼야 되고요.
자, 충격 검사, 범프 테스트. 이거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충격을 줘서 그 뼈의 골절 유무를 보는 겁니다. 피로골절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어떤 미세한 골절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바로 일단 아닌 거죠. 발목의 인대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발목을 보더라도 발목 뼈일 겁니다. 특히 보는 거는 종골, 발꿈치뼈, 뼈의 손상을 보고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타진합니다. 툭툭 이렇게 직접적인 충격을 수직 방향으로 주어서 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환자가 피검자가 반응을 호소를 하는가로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을 공부하실 때도 이 하나하나의 검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제가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느라 좀 생각을 할 테지만 이 검사들이 어떤 손상을 판별하는 데에 쓰이는지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다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부위별 손상이랑 손상별 검사 방법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 이외에 제가 쳐놓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일단 저의 커리큘럼 후반부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제가 앞으로 심화 과정에 다룬다면 저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가지고 가시려면 이것들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훑고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경손상의 이해, 네 번째 칸에 있는 신경손상의 이해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5년에도 약간 까다로운 문제 형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2주 정도 또 따로 빼서 뇌와 함께 척추와 함께 진행을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아두시면 무조건 풀 수 있는 지문들이니까 저랑 2월부터 지금 좀 예열 좀 하시다가 2월부터 한번 열심히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이제 커리큘럼이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랑 똑같기 때문에 운동상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1강부터 16강까지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DM을 하고 언제든 이렇게 피드백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촬영해 놓은 강의도 저는 가감없이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잠이야 좀 덜 자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건강운동관리사가 되셔가지고 저의 좋은, 우리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좋은 인프라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략적인 흐름으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건 또 가볍게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강의 형식은 2월 첫째 주 아마 4일일 겁니다. 4일부터 8주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목표는 8주입니다. 제가 강의 하나하나당 1시간 이렇게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3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3시간 강의했으면 선생님도 3시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주 수, 금 업로드 할 거라서 이게 한 번에 올려놓으면 제가 피드백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차별로 여러분들한테 미션도 드릴 거고 그 미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계속해서 받을 거기 때문에 수금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선행하실 필요 없이 저랑 그냥 계속해서 같은 단계를 밟아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 5월은 심화반을 할지 아니면 사실은 또 이제 운동상해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시면 제가 또 움직임의 논지 또 전자책으로 기능의 부학 또 여러 권 팔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능의 부학을 좀 런칭을 할까 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일단 보는 거는 4, 5월은 선생님들께서 손상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문제가 없게끔 저도 공부를 더 해서 여러분들한테 손상에 대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능의 부학을 4, 5월에 해버리면 당장 6월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저랑 기능의 부학을 기초부터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이후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땐 이제 선생님들이 혼자서 피드백을 좀 하시면서 기능의 부학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예정으로 둔 거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3월 말 4월 초까지 해야 할 이 강의 커리큘럼에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써보자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소통하면서 같이 좀 과외 선생님처럼 친하게 가깝게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 강의를 얼마나 몇 명이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해당 주차의 미션을 그 날에 12시간 안에, 그러니까 잠을 안 자셔야 됩니다. 그 강의를 선생님들께서 클릭을 하시고 12시간 안에 풀어야지만 미션이 통과되는 것들을 제가 툴을 활용해서 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툴을 매주 이틀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가신 분들은 저랑 같이 건강운동관리사를 정말 세부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게끔
줌 미팅이나 아니면 될 수 있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랑 얘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사담도 좀 많이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피드백이 좋으셔야 됩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그리고 문제가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 2월 첫째 주부터 꼭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운동상의 강의 링크는 어쨌든 계속해서 살아 있을 거고, 여러분들께서 4월에 들어오셔도 5월에 들어오셔도 그때는 이미 강의가 다 올라와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가시는 어떤 베네핏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녹화 강의니까 어쨌든 다른 사설 강의랑 똑같이 들어주셔도 되니, 시간이 없다고 그냥 뭐 나는 그렇게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안 되더라도 어쨌든 당연히 팔로우업이 되니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일하지 않는, 제가 논문을 쓰지 않는, 대학원에 있지 않은 그런 시간을 해서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상에 한번 이번에 26년도 고득점을 잡아두고 이제 다른 과목을 좀 편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많이 합격을 하셔서 막 연수원도 다 터져서 더 연수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건강운동관리사의 명예 회복, 명예를 지키는 데 열심히 힘을 쓰고 있겠습니다. 두서없는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었지만 이렇게 만나 뵈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부하실 때가 좀 되었으니 ACSM 제 정리집으로 먼저 보지 마시고 책 사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1월에 여러 가지 건강운동관리사 교육이 포럼이나 어쨌든 전략 강의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발 좋은 결과 여러 곳에서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